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사고 책임을 지우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적자 경영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창원경륜공단과 시설공단의 낭비성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공단들도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부산 기장과 전남 무안을 연결하는 국가지방 지원도 60호선 구간 중 양산 구간의 노선 변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돼 왔던 통영시나 S3, 이곳을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소방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경남 지역은 학교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2달 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사고. 이 사고로 학교 행정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농구 골대가 넘어져 학생이 숨진 사고도, 쉬는 시간 뜀틀을 뛰다가 다친 사고도 수업 위에 발생한 사고라면 모두 행정실장의 책임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대부분의 학교가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 상황. 일선에선 언제 내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불안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학교의 관리자들은 보면 안전을 한다고 해도 매일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단지 사고가 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을 기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있지만 감독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공통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도 되지만 기관장님의 업무도 해당이 됩니다. 도교육청과 경남교육노조는 2016년부터 단체 협약을 맺고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지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교직원들 중에 감독적 위치에 행정실장이 있다고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의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업무를 선임을 하지 않겠다 하면 교감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이나 교사로 지정하는 것은 전국이 비슷한 상황.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노조한테도 좀 양해 부탁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요구 목소리에 경남도 교육청의 고심도 깊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원화된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경륜공단과 시설공단이 고질적인 적자 경영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죠. 이런 가운데 창원경륜공단의 내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공단들은 적자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경영 적자로 돌아선 창원경륜공단의 올해 예상되는 적자는 65억 원.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창원경륜공단의 내년 예산 금액이 창원시 의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억 원가량 준 270억 원 정도입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경륜공단 측도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경륜공단은 내년부터 창원에서 경주가 열리면 경기 영상을 전국으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을 보며 전국에서 배팅할 수 있어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년에 이제 경주를 해가지고 송신 경주도 많이 하고 매출도 오르고.
수익 사업에 집중하지 않는 창원시설공단도 최소한 경영 수지 개선에는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만 7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만큼 내년에는 시설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거나 물품을 통합 구매하는 등 기존 경비라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도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통합 창원시 이후 10년째 이용료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합 이후에 그 체육시설물이나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시설물에 현실화된 금액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 1월 중으로 나오는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창원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문제는 행안부 지침인 만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경륜공단만큼은 오는 23년까지 9억 원의 흑자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했던 조선소인 통영 신화 SB. 지난 2015년 파산 선고 이후 계속해 흉물로 방치되어 왔는데요. 폐조선소가 된 이곳을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10일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70여 년 동안 통영의 조선업을 이끌어온 신화 SB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도시의 흉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통영시와 LH는 지난 2017년부터 폐조선소가 된 신화 SB에 사업비 5,400억 원을 들여 전국 최초의 경제기망형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첫 단추로 지역 혁신성장 거점 역할을 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리스타트 플랫폼이 들어선 폐조선소의 본관 건물은 청년, 시직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통영의 역사와 문화, 전통의 그 공간을 살리면서 앞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청사진을 지역 주민 그리고 경남도 그리고 통영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리스타트 플랫폼은 일자리와 교육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관광 관련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무료로 창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통영시도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첫 마중물 사업인 리스타트 플랫폼이 오늘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통영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LH는 폐조선소 부지에 숙박과 상업 문화시설을 유치해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국소매틱연구교육원이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를 기념해 통영 힐링터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통영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힐링터치 프로그램은 한국소매틱연구교육원이 개발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체험 행사입니다. 한국소매틱연구교육원은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를 기념하고 도시 재생의 핵심인 시민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 힐링 터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시민들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다시 깨어나고 회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께 치유의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가 지방 지원도 60호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도로는 전남 무안과 부산 기장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과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물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양산을 지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그 구간의 일부, 지난 3월에 개통이 됐죠. 이 부산 기장과 양산 신기를 연결하는 1단계 구간입니다.
국지도 60호선 양산 구간 연결도로가 모두 완성되기 위해서는 김해 매리와 양산 신길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의 개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단계 구간은 1단계 끝 지점인 신기동에서 유산공단, 원동 화재마을을 거쳐 낙동강, 이후 김해 상동면 매리마을까지 이어지는 9.74km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 2단계 구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2단계 공사 구간에 속하는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지도 60호선 양산 구간 끝 지점인 원동면 화재마을. 마을 주민들은 국지도 60호선 개통공사로 고가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됐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을 두 동가리 낸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못마땅하고 높이를 이제 뚝을 또 사가지고 나간다는데 이제 못마땅하고 또 이제 사고 일반 도로하고 평도로하고 이제 또 이제 맞물리는 지점이 이제 한두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 날 위험이 이제 있다는 게 이제 못마땅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노선안이 갑자기 변경되면서부터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애초 2단계 구간은 화재마을의 가장자리를 지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12년 노선이 변경되면서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됐습니다. 노선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뭘까? 당시 양산시는 부산지방국토청에 4차례에 걸쳐 노선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노선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소음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양산시로부터 의견을 받고 경남도로도 의견을 받고 했을 때 주민들이 그쪽 지역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노선을 바꾼 거죠. 화재마을의 문제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선 도심지 고가도로 대신 유산공단 방향으로 기존 시내도로와 연결되면서 도심의 혼잡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대가 이미 양산나들목은 물론 인근 공단 지역을 오가는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단 진입로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 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최악 수준인 FFF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공단을 지나는 길도 막막합니다. 변경된 노선대로 길을 내기 위해 철거 이전해야 하는 공장만 6개 정도. 이 중 화학공장도 포함돼 있어 이전 과정과 비용을 따지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에 있는 그런 그 민원들도 전부 다 무시하고 형식적인 이 어떤 주민 설명회를 거쳤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저런 엄청난 그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변경된 노선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 양산경찰서 인근에서 터널을 뚫어 화재마을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설계와 크게 차이가 없고 화재마을을 관통하지 않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이용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요 길이구나. 해서 이 길로 변경하는 걸로 하면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나 모든 예산도 절감되고 획기적으로 노선도 하고 민원 자체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산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설계가 끝나고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거기다 박 의원이 내놓은 변경안도 시 예산으로 추가 도로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양산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자꾸 우리 보고 뭐 타당조사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나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그 정도예요. 지금 이제 특별히 많이 진전도 많이 없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잡음이 잇따르자 사업의 주체인 경남도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당초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의회에서 노선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양산시의회에서 공식적 문서로 요청한 부분을 다시 번복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는 그 양산시를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노선을 기존 지금 설계되어 있는 노선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새로운 노선을 대안을 제시를 할 것인지 그거를 가부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알려준다면. 전문가들은 애초 마을을 양분화하고 공업단지를 침범하는 도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공단과 마을을 도시 중심을 양분화하는 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만이나 다른 안이 나와봤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일컫는 말 진퇴양난. 양산시가 진퇴양난에 빠진 사이 이미 만들어진 1구간을 포함해 3천여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국지도 60호선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김해 씨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진 4등급으로 경남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청렴도 항목 중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로 평가되는 외부 청렴도가 지난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3계단 하락했고 김해시 내부 청렴도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평가에 공무원 금품수수 2건이 반영된 데다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중 인허가 부분 점수가 지난해 7.54점에서 4.68점으로 대폭 떨어진 것을 급격한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강제 동원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기록관리 방안 모색을 논의했습니다. 10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남 지역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선 기록관 설립과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0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 폐지를 비롯해 소상공인 과세 개편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해결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농민들이 농민수당 제정을 두고 주민발인 청구인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경남과 경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 도단위에서 모두 시행 추진되고 있다며 경남도와 도의회는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모두 4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 인원 기준인 2만 7,787명을 넘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위가 좀 덜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